네, 지난해 1인당 GNI 국민 총소득 마이너스 4.3%, 5월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 0.3%,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3.7%. 이렇게만 보면 참 암울하네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는 한번 두 가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체할 실탄, 순자산,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가?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순이익이 나고 있는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죠. 대부분 달러로 된 자산입니다. 원화가 하락해도 달러 자산이 많으면 오히려 이 부분은 득이 되는 것이고요. 무역 수지는 다행히도 5월 다시 4억 4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쓸 실탄이 충분하고 그래도 돈을 꾸준히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늘 다면적으로 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 보이는 것 여러 곳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선진국 지역 중에서는 유로존이 가장 위태롭게 보인다, 이런 시선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또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유럽 지역의 경제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뭐가 문제인지 김웅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연구원장님이 최근에 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예,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원장님 되신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또 TBS 뭐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 또 출연하시면서 예,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라든가, 그렇죠. 예,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예, 그때 많이 좀 나왔었습니다. 유럽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최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한참 확산이 되던 유럽, 지금 록다운을 미국처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봐야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돌아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이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가 초기에 예, 폭발을 했었죠. 예, 확진자가 제일 많았는데 예.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사망자로 봐가지고는 전 세계 3위 정도니까 영국 다음이죠. 한 뭐 3만 8천 명, 뭐 3만 5천 명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지금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일평균 한 확진자가 한 3만 5천 명 이렇게 나오다가 예. 3, 4월 달에 지금 한 4, 5천 명 정도 나오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록다운을 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전히. 이게 엄청난 숫자죠.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록다운을 풀었는데 그 이후에 사망자가 그래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희한하대요,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이게 많아가지고 지금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면역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초창기 같은 그렇게 폭발은 아니는데 이게 좀 가을쯤 돼가지고 다시 또 폭발을 하느냐 아니냐 뭐 제가 뭐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많은 그림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거리에 나오려면 무슨 뭐 증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관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까, 유럽에서도? 미국만큼은 아니었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세게 항의를 했고 특히나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원래 미국의 어떤 그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거죠. 약간. 근데 이제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그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유럽은 어떻게 보자면 좀 나오지 마라. 그래도 에이,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파티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건 아닌데, 예. 예, 그냥 뭐 무시하면서 계속 그냥 나가는. 아이 왜 그래? 뭐 예, 그러면서 예, 그렇게 했고 일부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외곽의 지역에서 미국과 유사하게 예, 그렇게 이제 시위가 있었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런 건 좀 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참 그것 때문에 속을 태웠고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막 냈었죠.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왔느냐. 예. 왜냐하면 그랬었죠. 예. 근데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술 마시는 것까지는 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춤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낭만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이제 예. 그 과거에 마스크 문제도 그랬었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 사회가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랬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걸 부딪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예. 들어서 옛날에 같은 경우 보면 한 2달 전을 보면은 마스크는 환자하고 의료진만 써라. 이게 이제 유럽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여러 예. 나라들의. 근데 그 속내를 보면 결국은 마스크를 꼭 조달할 수가 없었어요. 조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꼭 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장이 많지 않나 공장이 보죠. 마스크 없죠. 제조업은. 서유럽에 공장이 없죠. 예,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체가 계속 국내에 예. 남아 있었는데 비해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유럽 지도자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쓰시면 정확히는 몰라도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록다운 예. 같은 경우도 록다운 푸는 것도 뭐 3만 5천 명씩 그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그게 4, 5천 명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래도 좀 경제 이거 생각하면은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죠. 예, 모든 것이 다. 지금 유럽 경제는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 유로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1, 4분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1, 4분기 1, 2, 3, 세 달의 자료가 나왔는데 유로존, 유로화를 쓰는 국가가 한 마이너스 3.8% 예. 정도로 되는데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6%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마이너스 5.2%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마일드했죠. 그 이유는 상당히 괜찮네요. 네, 그 예. 이유는 의외로. 락다운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예. 말씀드린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하고는 달리 3월 중순부터 봉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 4분기는 1, 2, 3월 달인데 예. 적어도 1, 2월 달은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3월 달에 경제가 다운된 걸 다 합쳤어도 지금 마이너스 3.8%라는 얘기니까 2, 4분기 숫자는 참혹할 것입니다. 예, 4, 5, 6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수출입 의존도가 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쪽에 파는 것도 꽤 있죠. 예. 그쪽 수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에서 유난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굉장히 수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 취약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 내에서의 어떤 영내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거군요. 예, 근데 같이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갑자기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고 한 게 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요거는 하면서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게 말이죠. 재정 정책과 이제 통화 정책으로 나눠봤을 때 예. 지금 이제 흔히 언론 많이 나오는 것은 재정 정책입니다. 원래 근데 재정 정책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시간이 예. 많이 걸려요. 예. 정부가 이제 이렇게 뭐 돈을 갖다 풀어서 하는 거는 뭐 거쳐야 될 게 많죠. 의회도 그렇죠.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럽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7,5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그 이제 자금을 풀겠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보면 한 5천억 정도는 그란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예. 나머지 한 2,500억 정도는 빌려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이제 상당히 맞네요. 크고. 예. 더군다나 이태리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 각각 한 1,500억 유로 이상씩 주는 거니까 예. 상당히 이제 거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은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디어는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이제 좀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본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본격화됐다는 게 이게 기금 조성을 7,500억 유로로 네. 해서 완전히 합의했다. 합의했다는 것이죠. 예, 완전히 합의하고 합의했습니까? 예, 예. 완전히 합의했고요. 예. 7,500억 유로의 구체적인 어떤 그 내역까지. 그다음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채권으로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래서 채권을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동의 채권 유럽. 예. 아, 공동 채권 말고요. 그냥 공동 채권 아닙니까? 공동 채권은 그건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 예, 그건 그건 넘어갔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인데 다만 이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예. 세금을 누구한테 더 걷을 것인가? 국민들한테 더 걷으면 뭐 안 그래도 예. 지금 힘든데 예. 밖에서 더 걷겠다는 거죠. 무슨 밖에서? 얘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탄소세, 탄소 국경세. 예. 한국이 철강을 수출하게 되면 예. 니네 나라가 철강을 만드느라고 탄소를 많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거 아니냐? 예. 그럼 니네가 수출하는 철강은 탄소 이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된 그런 나쁜 것이기 때문에 니네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철강 회사는 그런 친환경적인 걸 갖다가 구비하는 바람에 예. 비용이 더 비싸다. 예. 뭐 이런 지금 논리입니다. 그 구글에 부과하겠다고 하는 뭐 디지털세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가 있고 디지털세가 있는데 디지털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사업장이 예. 유럽에 없는데 니네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받아가니까 이거는 좀 니네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돈을 받아서 좀 기금을 충당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아직도 이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유럽에 사실상 세금 관세 일종의 관세 같은 거를 더 내야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탄소 국경세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예. 미래에는 이제 부과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린딜이라 해서 유럽 그린딜이라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것이 과거에 보면 항상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어떤 여러 가지 규범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어떠한 무언가를 생산했을 때 좀 더 이제 탄소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7,500억 유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으면 그걸 지원받는 쪽은 분명히 이제 남부 유럽 쪽일겠죠? 남부 유럽 쪽도 뭐 이태리, 스페인이 이제 나라가 크니까요. 그렇죠. 예, 많이 받고 있죠. 그 어떤 이견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일단 이제 이게 고체화되고 나니까 좀 약간 반감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예. 이태리에서 지난 3, 4월 달에 이태리 한참 어려울 때 독일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니까 예. 이게 무슨 유럽 통합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 산불 났으면 이제 그 긴급 자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서울에서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도 마찬가지. 이태리에서도 아니 유럽 통합을 했다는데, 예. 그 우리가 지금 한참 어려운데 예. 왜 안 준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이건 유럽 통합의 이상에 위배된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틀린 얘기. 말은 없는데 네. 그 가령 이제 우리가 에스니스티 그 어떤 민족이다라는 그런 관념이 유럽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크게 보면 뭐 같은 게르만 민족이 다 이동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뭐 같은 민족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예. 어쨌든간에 우리가 흔히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유럽을 많이 라틴계하고 이렇게 뭐 흔히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뭐 어쨌든간에 뭐 크게 봐서는 이제 같은 뭔가라 물론 국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좀 그런 면은 좀 있죠. 예. 그 이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래도 같은 유로존이고 EU인데 네. 당신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독일이나 이런 내에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래 같은 유럽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여론이 진짜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저 게으른 배짱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메르켈 입장은 사실은 메르켈 속내는 뭐냐면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메르켈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리아에서 1년에 100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을 때도 결국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메르켈의 인기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좀 막았는데 메르켈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독일은 더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이태리도 아니고 예. 스페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아일랜드도 아니고 독일입니다. 예. 독일은 유럽 통합을 통해서 다시 재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예. 아니면은 그거 아니었으면 유럽 통합 아니었으면 독일이 이렇게 쉽게 30년 전에 그렇게 다시 통합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돈을 계속 더 내야 되는 그런 그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당론이고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세금이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뭐 그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하는 게 독일도 그렇고 다른 뭐 약간 좀 부국들 북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좀 반대하지 않나요? 그게 좀 배경이 있는데요. 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 네 나라를 이제 영어로 후르겔포 이제 절약하는 뭐 네 후르겔, 나라, 예. 예. 네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소한 네 나라. 검소한 네 나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나라들이 좀 불만을 갖는 것은 사실 바로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제 브렉시트로 해서 영국이 나갔잖아요. 예. 나가고 나니까 영국이 그동안 기여하고 있던 EU 예산을 더 분배해서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럴 때 가장 돈을 비율로 봤을 때 많이 내는 나라들이 바로 이 네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데 좀 작은 나라들이 예.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EU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프루겔4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불만을 터뜨려 왔었고요. 예. 거기다 또 이것도 또 돈을 내라고 하니까 큰형인 독일한테 똑바로 해라. 예. 그래서 막 이제 거의 이제 이 나라들은 프루겔4는 이제 그 유럽 통합에서 얘기할 때 역할이 게이트키퍼라 그래요. 게이트키퍼. 문지기. 예. 문지기에서 너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예. 이런 거 하는 역할인데 예.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예. 나라라도 지역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국론을 통합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7,500억 유로를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빨리 집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한참 좀 시간이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이제 우리가 볼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은 재정 정책이고 예. 통화 정책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하고 있죠. 예. 통화 정책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휘가 되고 그렇죠. 그냥 하면 되니까요. 예. 유럽 중앙은행이 예.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훨씬 국민적 저항이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가 다행히도 과거에 이제 IMF 총재를 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아주 경험이 많은 네. 분이고 그래서 이미 3월달에 유럽 중앙은행은 엄청난 규모의 그 채권을 갖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팬데믹 그 이머전시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회사채까지 사겠다 그래서 회사채. 아, 미국이랑 비슷하군요. 예, 예. 중앙은행이 회사채까지 민간기업 회사채까지 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은 뭐 그런 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 회사채까지 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거의 무제한적인 돈 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하고 있어요. 그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별도로 그다음에 지금 이 재정 정책이 또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양측에서 좀 이렇게 해서 물론 재정 정책이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통화 정책과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빈부격차랄지 성장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정체되고 있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네.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사람의 인식으로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더 빈부격차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도 유럽도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결국은 인구 문제랄지 고령화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까? 일단 뭐 고령화라든가 이런 건 예. 기본 조건이죠. 기본 예. 조건이니까 성장률을 낮추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예.
유럽이 이제 보면은 지니 계수라든가 뭐 10분 이수를 본 여러 소득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훨씬 낮죠. 예.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세전 분포를 보더라도 사실 미국보다 양호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세후에 조정이 돼가지고도 한 것뿐만 아니라 세전에도 조금 더 양호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에 유럽 경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을 때는 예. 엄청나게 소득 불균등이 커졌습니다. 격차가. 유럽도. 예, 유럽도 커졌습니다. 그 예. 압력을 세계화의 압력을 그다음에 기술 진보. 네. 되게 흔히 이제 학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을 줄였습니다. 그 자본이 가져가는 걸 많이 늘리게 되고 선진국에서는 예. 노동이 가져가는 걸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이 노동이 가져가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격차를 늘리게 된 것은 주로 기술 진보였습니다. 예. 예, 그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진보와 세계화가 계속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유럽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이민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국민 국가를 경험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유럽은 예. 미국은 어떻게 보자면 계속 이민을 받는 나라고 예. 국민 국가를 받은 우리나라 같이 어떤 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있었었죠. 예, 예. 그러면 이민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훨씬 예. 예민할 수밖에. 그래서 예.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사실 좀 실패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왜 시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인생 전체가 온다고 하잖아요. 예. 이민 문제도 결국 뭐냐면 이민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1년에 100만 명씩 들어오니까 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기술 진보와 세계화, 이 중국의 영향력, 그다음에 아마존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이게 네. 상황이 그렇네요. 이런 한 가지만 더요.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채권은 매입하고 양적 완화는 했는데 22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죠. 네.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출 여지는 있습니까? 낮출 수는 있죠. 예. 지금 현재 유럽, 일본, 미국, 그 뭐 세계 다른 어느 나라로 봤을 때 그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죠. 그것이 가장 낮은 나라가 ECB죠. 예. ECB는 뭐 아예 마이너스 뭐 그냥 완전히 그냥 0.5%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얘기는 뭐냐면 더 필요하면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 더 낮추고 마이너스 금리가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년째 지금 이렇게 5년 이상 지금 예.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 마이너스 0.5를 마이너스 1%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낮출 수는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이것이 우리가 계속 독배를 마시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 계속하셨던 7,500억 유로에 관해서 그 지원금이나 대출 이런 것들의 이런 부양책 그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리스는 이건 좀 다릅니다. 예. 그리스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닌데 예. 지금 이태리하고 스페인이죠. 예. 이태리 스페인인데 여론이 좀 좋아졌어요. 예. 뭐냐면 이제 이게 막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예. 유럽 통합에 대한 여론은 좀 좋아졌지만 이 나라 특히 이태리의 가장 큰 지금 정치적인 도전은 그 포퓰리스트 예. 극우파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안이 없으면서도 결국 국민들을 갖다 현혹시키는 그 정당이 예. 과연 이제 이제 지금 현재 포퓰리스트 정당이 이제 한 축을 맡고 있죠. 그렇지만 더 세력을 넓힐 것인가 이번 팬데믹 이후에 예. 그것이 가장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가 과연 유로존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도 또 하나의 또 관심축입니다. 베를루스코니라고 아주 유명했던 수상이 있는데 총리가 있는데 네. 이분이 나간 다음에도 이른바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계속 주요한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나 보죠. 베를루스코니는 예. 이태리 정치사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우파 정당으로 보자면 네. 중도 우파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거죠? 베를루스코니는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예. 베를루스코니는 이민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우파 정부, 우파 정권 정당 같이 거칠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부패가 있고 무능했다는 것이 예. 문제인 것이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포퓰리스트 정당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그 실각해서 이제 연정에서 나왔지만은 극우 정당 뭐 실비오 이제 하는 그 대표가 하는 그런 정당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좀 나라가 좀 잘 안 돌아가면 남미에 비유를 하잖아요. 남미 꼴 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좀 잘 살고 견조한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아무리 도와줘도 남미처럼 흥청망청 쓰는 그런 어떤 양태를 계속 지녀온 거 아닌가. 그래서 국가 채무가 그렇게 높고 지금 한 140% 정도 됐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죠. GDP 네. 대비. 네. 그래서 한적없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또 그 계속 빌려서 그렇게 쓰고 이게 지금 이탈리아 경제를 위해서 진짜로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태리 경제는 개혁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 그 경제 개혁의 해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예. 그러나 그것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해요? 예, 정치 때문에. 아. 정치 때문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을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태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도 있고 또 이태리 북부는 예. 이태리 북쪽은 이번에 가장 그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북부는 유럽에서 제일 잘 살고 그렇죠. 제일 산업이 또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 있는 그런 국가, 경쟁력 있는 시민들, 국민들을 또 갖고 있는 나라가 이태리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유럽 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봐서는 도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태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좀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양원제인데 그걸 단원제로 바꾸든가 좀 예. 국회의원 뭐들의 여러 가지 그걸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이태리 사람들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태리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태리 같은 데 방문해 보면은 예. 우리나라 정치는 설마 이쪽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 항상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설마 이쪽으로 가겠어라고 네. 하면 예. 항상 그쪽으로 가요? 예. 그래서 심각하구만. 그런 절망적인 그런 예. 멘트를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죠. 예. 이제 계속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정답은 있다. 누구나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은 일정 정도의 이제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조 조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정거래, 그다음에 부패의 예. 사슬, 예. 뭐 그다음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 행정,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예. 행정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좀 그런 이제 사실 난민은 더한데 예. 그래도 이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신속하고 이제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런 행정.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도 부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은 뭐 달러라는 뭐 기축통화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따로 있는데 유로화를 쓰거든요. 네. 유로화는 그래도 달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축통화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돈을 빌리면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배겨낼 수 있나? 이태리는 과거에 그 리라화를 예. 쓸 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에 한 30년 정도의 그 경제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 리라화 위기가 나고 리라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예. 그래서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크게 보면 그러한 패턴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1990년대 말에 유로존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평가 절하가 안 되죠. 그렇죠. 다 같이 쓰니까. 예.
그럼 같이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독일은 자기 경제 체력보다 항상 약한 통화를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태리는 항상 자기 경제 체력보다 강한 통화를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한 경제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가장 힘든 방법,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방법인 구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통화와 재정 정책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분야, 환율 정책 가지고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바로 그것인데 그건 사실 어느 나라나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때 고통스러운 그런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것이 예. 결국 외부에 의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정치적 동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계속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유로존을 탈퇴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너무 무리하게 체력이 다른 나라들을 묶어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로존 붕괴 이야기가 지난 10년 정도는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위기가 닥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팬데믹 위기지. 예. 예, 그리고 확진자가 많고 사람들이 많고 경제가 그냥 다운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부터 위기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 분야, 특히 이제 제2금융권 그쪽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걸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통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예. 독일이 손 놓지 않는 한, 독일이 다 손을 이렇게 있다가 놓아버리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히 딱 다 떠받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예. 예. 그러면 그런 이유가 독일은 그만큼 그런 유로존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출 뭐 이런 것들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겠죠. 예, 과거에는 이제 저 국토가 분단됐을 때는 예. 그때는 유럽 통합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통일되고 나서는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좀 화장실 갔다 와서 조금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러다 어떡하냐, 그냥 계속 같이 나가야지.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약한 고리들, 특히 이탈리아 같은 쪽에다가 1대1로를 제안을 하고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이제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네. 그러면서 슬금슬금 유럽에서 많이 안 도와주면, 독일에서 안 도와주면 나는 저쪽으로 갈래. 그러면서 유로존이 조금 붕괴될 가능성 그런 건 없을까요? 흔히 이제 그런 식의 그 추론이 많이 있는데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예. 이태리에서조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현재 1대1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럽 내에서.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이 예. 유럽에 대해 투자할 때는 이제 FDI 스크리닝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예. 함부로 투자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또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태리가 중국과 뭐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뭐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뭐 의사도 가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 근데 그런 거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유럽 통합의 근간을 중국이 유럽 통합의 근간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저렇게 화웨이 특히 5G 기술을 못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럽이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 아니면 중국이랑 손을 잡을 건가 말 건가에 관해서 그 키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화웨이 제재를 할지 IT 기술과 관련해서 유럽의 입장은 뭐였냐면 예. 핵심적인 분야 이외에는 화웨이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입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 같은 경우는 그런 비핵심적인 분야에 있어서 화웨이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최근에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이제 그 화해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그 뭐 미국의 팔비틀기의 결과인 것 같고요. 근데 예. 그하고 별도로 중국에 대한 그 굉장히 그 경계가 요새 부쩍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동안에 기술 탈취, M&A 이후의 기술 탈취 이거에 예. 대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계가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약간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9월에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까지 이렇게 부른 거는 G7에 결국은 중국을 고립시켜 버리겠다. 러시아, 인도까지 다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을 부르고 G7을 불렀기 때문에 독일, 러시아, 한국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가면은 중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근데 이제 G20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예. 서방 G7에서 봤을 때 G20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G20에 보니까 뭐 브라질도 있고 남아공도 있고 뭐 예.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말 안 듣는 나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G20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G7보다는 더 커져서 결국은 대중 전선을 이제 구축해야겠다. 그랬죠. 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일단 뭐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의도가 그렇죠. 그대로 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특히 대의 명분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를 무단으로 점령해서 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대러 제재는 계속되고 있죠. 근데 예. 러시아를 초청을 했단 말이죠. 또. 예. 그런 거는 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분위기일 텐데. 메르켈과 러시아 또 예. 메르켈과 또 푸틴은 지금 그 노스트롬 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그 가스관 연결하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또 반드시 미국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유럽의 또 하나의 약점이 그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안 되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입니다. 그것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그 가스관. 가스 뭐 옛날에 원유도 많이 샀고요.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든님은 군더더기 없이 냉철하게 설명하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저도 정신없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마키님은 홍콩 보합법과 관련해서 영국의 홍콩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영국이 홍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와 지금이나. 예. 홍콩 일구 양제시에서 영국 홍콩 국민들은 인권과 그 자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계속 누려야 된다라고 예. 하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커지는 바람에 홍콩이 작아졌죠. 비중이.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홍콩이 선전보다도 더 작은 상황에서 없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영국이 할 수 있는 입장은 그걸 갖다가 얘기를 그 원칙은 하겠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유효한 효력이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영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서 만약에 뜻과 이상이 다른 사람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네. 예. 한 300만 명 근데 정도. 그때 예. 그 홍콩 주민들이 그걸 갖다 갱신을 안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왜냐하면 그걸 그렇군요.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갱신해서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영국이 받아주겠다. 근데 영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주는 것은 과거에 대해 전례가 많이 있었어요. 예. 이제 대영제국에서 영국 대영제국을 끝내고 1950년대 60년대 때 이걸 갖다가 다 식민지를 하면서 예. 어떤 일부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홍콩이 그렇게 금융 허브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면 한국이 좀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그건 지나칠까요? 상대적으로 예. 더 유리해지는 건 사실인데 예. 홍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건하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울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예. 했을 때 그 조건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혜택을 받겠지만 예.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더 혜택을 더 크게 받겠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예. 그렇군요. 네. 기생유화 생량 이렇게
굉장히 닉네임이 복잡합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경제. 이 시청자분들이요. 저희가 이 아일랜드에서도 직접 메시지가 와요. 네. 예, 유튜브로. 네. 그래서 이분은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경제는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지금 브렉시트와 예. 관련해서 가장 지금 뭐 사실 요새 브렉시트 이제 아무도 별로 이제 관심을 그렇죠. 안 갖는데 예.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브렉시트 말씀도 하셔야 되는데. 네, 노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딜로 가고 있어요. 협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아.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좀 긴데요. 예. 지금 6월 말까지 뭐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안 되고 있고 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상 이렇게 버추얼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뭐 이렇게 보면서 TV 보면서 하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고 있어서 양측 계속 좀 버티고 있고 예. 보리스 존슨은 노딜로 가는 걸 갖다가 선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선호한다는 게 그렇게 가면 영국이 얻는 게 뭔가요? 영국은 이제 그 보리스 존슨의 그 측의 입장을 보자면 독립을 얻는 것이죠. 아, 독립을. 예, 그렇게 예. 되면 스코틀랜드는 다시 또 이제 그 영국을 나가서 EU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코틀랜드는 지금 그 북해 유전 때문에 현재 상당히 괜찮은데 예. 북해 유전이 앞으로 길게 봐야 20년입니다. 아.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대체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한 예. 다시 목가적인 분위기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그 또 그런 면에서 EU로 더 밀착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참 유럽이 참 복잡합니다. 이 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3월까지가 1, 4분기가 그 정도 마이너스 한 4, 5% 나올 정도인데 이 4, 5, 6, 2, 4분기에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하반기 때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좀 지체가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예. 코로나가 좀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께서요. 감염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다. 예. 그냥 상황이. 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다. 거기다 이제 브렉시트도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유럽 내에서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 때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좋은 건 아니네요. 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9월에 거기 미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취할 입장이 우리로서는 그렇다고 중국을 전체 수출입의 4분의 1인데 바로 버리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미중 예. 통상 분쟁 그 거칠게 싸우고 있고 예.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고 있고 예.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취할 가장 큰 입장은 예. 원칙은 명분을 지키는 겁니다. 명분. 조그만 실리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원칙과 명분은 자유무역. 예, 자유무역하되 예. 자유무역을 하고 그리고 세계화나 기술 진보로 인한 그런 어떤 낙후된 부분, 낙후된 분야, 낙후된 예. 그룹, 낙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자. 그다음 그걸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되는 나라들끼리 기금을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라. 예, 그걸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뭐 반칙한다, 중국은 미국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어느 한쪽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끝없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6192님은 제가 8년 전쯤에 석유 플랜트를 검사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고가 고압 밸브류의 품질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처럼 금융위기 맞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석유 플랜트 관련해서 전문가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런 어떤 제조업과 관련해서 이탈리아 남부 유럽 쪽이 좀 취약한가요?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그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 친구가 커피 머신을 이태리에서 도입한 적이 있는데 대단히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30년 전에? 예, 전 세계 탑이었습니다. 그 예. 당시에 우리나라 원두 커피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예. 이태리에서 이제 굉장히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기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 산업 자체도 보면은 그 요새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중소기업을 다 모아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태리라고 하는 상표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여전히 그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공업이나 기계류 중 일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조금 문제가 있고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것이죠, 상대적으로. 예. 그런 측면은 과거에 비하면 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3, 4분 정도 남아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있는데 네. 이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 관련된 이탈리아 마을들에 특히 뭐 이제 가죽 제품 만드는 곳들 중국인들이 다 사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중국은 뭐 유럽의 모든 걸 다 샀죠. 뭐 유럽의 모든 걸 다 샀어요. 예, 지금 다 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예. 고성도 샀고요. 예, 거기도 뭐 엄청나게 많이 샀고, 예. 뭐 독일의 라인강 지역의 그 포도밭도 다 샀고, 뭐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샀는데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옛날에 일본이 많이 샀듯이 좀 샀다가 나중에 다시 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해낸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중국이 그 특히 가죽의 유럽 이태리가 굉장히 대단히 아주 이제 가죽 제품에 대한 처리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대단히 뛰어납니다. 예. 대단히 뛰어나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뭐 또 중국이 또 그렇게 하려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기술 유출 분야가 아니면은 예. 이태리에서는 뭐 why not 뭐 중국이 투자하는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옛날 전통 공방 같이 그런 데서 한 200개 업체가 있다가 지금 그것이 한 30개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이 와서 그럴 때 지원을 해주고 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면은 좀 있죠. 근데 아까 그 유럽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좀 덜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럽의 일부 취약한 나라들을 공략해서 이쪽으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해서 중국 패권까지는 아닐지라도 뭔가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죠. 아까 이태리 1대1로가 이제 이태리가 그 유일한 나라, 근데 그건 서유럽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발칸이라든가 이제 동유럽 국가는 지금 이미 1대1로 중국하고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중국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EU를 통하지 않고 예.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유럽 통합의 가장 큰 위협 세력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좀 퍼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EU와 중국 간의 관계는 대단히 나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긴장이 많고 그렇군요. 예. 유럽 국가들과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묘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유로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좀 그 일부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중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유럽이라는 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최종재 마지막 그 물건을 만들어 파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 의해서 여전히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역시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어떤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결국 전 세계에서는 다 팔리기 그렇죠. 때문에 좀 예. 테스트베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이엔드라 그러죠. 가장 고품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럽 시장과의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퓨 리서치 센터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 네. 이런 구체적인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럽도 이제 좋긴 좋습니다만은 예. 유럽은 뭐 굉장히 좀 이제 소근내가 좀 오만하니까 저 나라 독재 국가를 해가지고 전체주의 사회라서 뭐 유교 사회라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 사람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니네 30년 전에 한국과 20년 전에 한국과 10년 전에 한국이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국을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혹시 유럽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웅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 같은 말